취생과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명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 30% 정도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취생과 교수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학생들이 종합병원 조보아 개인병원 한 번 실습을 나가는데 실습을 갔다 오면 학교를 휴학하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럼 학생 면담을 하게 되면 그만둔 이유가 뭐냐?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무시당하고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한 감정을 품고 졸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졸업하면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의 뉴욕에 있는 구글의 본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국에 있는 뛰어난 학생들을 3학년 때 뽑아서 여름방학 때 4주 인턴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처음 나오는 날 회사 모니터에 학생들 얼굴 다 띄워줍니다. 학생들 1인당 전부 책상을 주고 명찰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먹을거리와 음료수. 그러면 여기에 나온 학생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이런 걸 다 올립니다. 그리고 구글은 졸업한 학생들을 안 뽑고 5년이나 10년 뒤에 경력자들을 주로 뽑는데 이 학생들은 졸업해서 딴 회사를 가더라도 자기들은 경력을 쌓아서 구글을 가는 게 최상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 때부터 좋은 인식을 주고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M6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3학년 학생들을 방학 때 4주 정도 실습을 받는데 취생과는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학생이 가면은 웰컴 박스 이 박스에는 온갖 치아에 안 좋은 사탕과 초콜릿과 캔디와 직원들이 쓴 엽서 너 기대한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좋은 경험하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우리 회사 와라. 이렇게 학생들을 우대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 페어웰 파티도 해주고 성대하게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병원 생활할 때 치의생과하고 인연이 돼서 학생들 실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생활할 동안은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치의생사가 되고 치과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는 학기 중 방학 때 한 4개 정도 대학에서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4주, 어느 학교는 5주, 어느 학교는 7주 실습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실습을 마친 학생 중에서 집이 가깝고 인성이 괜찮은 학생들을 방학 때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나름대로 타이트한 스케줄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수료증을 저희 원장 2명 이름을 걸고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병원에서 받았으니까 어디 가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치과 위생사를 위한 임플란트 학 교과서를 학회를 통해서 발행을 했고요. 그걸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8년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박사학위를 따고 치의생과 교수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 치의생과에서 또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병원에 실습을 보내주고 이제는 거꾸로 돼서 교수가 됐다고 병원에 와서 이 원장이 학생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나 감시하러 와서 보고 갑니다. 그 중에는 회사에 취직해서 영업사원을 하고 병원에 와서 제품을 설명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회사의 대표가 돼서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분은 또 보험 청구 관리 회사를 하면서 저희도 개업하고 나서 보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직원들하고 질문을 저한테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과거엔 제가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치의생과 졸업생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학생 때부터 많은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병원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세 번째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각 직원마다 업무를 맡기고 임무를 단순화시켰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현금을 받느냐 카드를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병원은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아예 카드를 내고 현금 유도를 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현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원짜리에도 언제든지 환자에 관한 상담을 하고 진료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한 7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각 직원별로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5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모든 질병 항목을 성과급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모든 진료가 성과를 내게끔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는 날은 당연히 병원 수입이 높아지는 날이 되고요. 연차별로 8일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15일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18일, 19일, 20일, 21일 각각 다 다릅니다. 이러한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매일 아침에 간단하게 그날 환자에 대한 치료 동선에 대한 스케줄을 짜서 가능하면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그 2달 후에 원장님들 휴가 스케줄이 나오고 매일 아침에 두 원장의 치료 스케줄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한 달에 15일을 노는 친구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그 대신에 그 모자라는 근무는 그 전달이나 그 다음 달에 보충을 하게 돼 있고 이러한 순환 근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앞당겨졌습니다. 미국에서 작년 10월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5,564개 기업 중에서 한 33%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치과는 당연히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직원들별로 너희가 원하는 날짜를 근무를 해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어떤 승진이나 실장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우리 치과 자체도 그런 제도가 잘 만들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는 추세이죠. 성과급 항목을 보면 추가 근무나 본인이 한 달에 18일 근무하면 더 근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추가 아르바이트 수당을 근무를 합니다. 보험증보 수당을 근무를 하고 주고 건강검진 청구 수당도 따로 근무를 주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매달 계산을 하다 보면 본인 월급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본인이 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시책입니다. 정부 시책이 한 4, 5년 전부터 그 사람을 뽑고 쓰는 거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청년 채용 공제, 국가 채용 장려금, 그리고 요즘은 각 대학마다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대학에서 또 그 채용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 직원 지원금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만큼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년에 수입의 55%는 4대 보험 포함 세금입니다. 거기서 직원을 내가 아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라에서 뺏어갑니다. 그만큼 아낀 비용을 나라에서 뺏어가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절세 방안은 직원 채용입니다. 직원 채용을 잘하면 그 직원들이 가족들을 데려오고 환자를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도 2024년도에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영청구 그걸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경영청구의 핵심은 직원입니다. 직원 숫자가 변하지 않아야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병원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스템 2였을 때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눈 감고 안 보고 장점만 보는 시스템 3일 때에는 직원들이 이제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 실장님은 한 4번 바뀌었습니다.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실장님 구하는 게. 실장님 외부에서 수요를 했고 2번부터 나머지 8번까지는 다 저희 병원에서 15년 차, 12년 차, 9년 차, 17년 차 그렇게 된 분들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습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취직하고 그런 순환 구조를 거쳐서
다 되신 분들이고요. 업무를 단순화시켰고 지금은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무 일수도 각각 다 다르고 결국에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번 실장님, 5번 TV 상사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퇴사를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한미치도 도에 이른다는 것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빠져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는 A 원장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 원장 단점이 성격이 급하고 지랄 난다. 버럭, 경동. 인터넷에 버럭을 찾아보면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고 경로를 찾아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제어를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니까 가끔 자기를 되돌아보면 왼쪽은 2010년도에 안동 가서 하회탈을 하나 사왔고요. 가운데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장 원장님은 너무 얼굴에 화가 많은 것 같다고 참을인자를 써서 주셨어요. 오른쪽은 제가 아는 신부님이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이 성모마리아상을 모으라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끔 열받으면 국립박물관에 가서 고요의 방에서 이따 나옵니다. 언제까지 축구를 할 것인가? 항상 우리 개인 원장은 개업가 원장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희 이모부님은 인사동에서 88세까지 개업을 하셨는데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나중에 개업하면 거들먹거리지 마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라 말씀하셨고 오른쪽은 파블로 카냐스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92세에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 컴퓨터 책상 앞에 저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적들입니다. 십자가도 있고요. 파블로 카냐스 사진도 있고요. 신부님이 주신 성모상도 있고 하회탈도 있고 참을인자 글씨도 있고 저희 가족들 사진도 있습니다. 화나고 열받을 때마다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저를 다스리고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2년 전에 제가 있는 건물에서 지대한 공원을 세웠다고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라 그 본사에 가서 받지 못하고 팀장님이 치과에 가서 갖다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 혼자 잘나서 되는 일이 아니고 같이 하는 원장과 같이 하는 직원들이 함께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직원교육은 아까 그 보험 청구 외부 기관을 통해서 스텝 교육, 중간 관리자 교육, 신입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크숍 말씀드렸는데 워크숍은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친구들끼리 7박 8일 해외여행을 잘 다니고요. 저희 직원들끼리는 제주도를 매년 가고 있습니다. 네. 그 경비는 다 뜰 수 있나요? 경비는 이제 법인카드를 주고 여행 갔다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희수 선생님은 아까 보니까 그 책을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아마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네, 온라인도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해가지고 들으면 교육이 되겠네요. 예, 사실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책을 쓴 이유도 매번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힘들어서 네, 단편적으로 모았던 거를 온라인으로 먼저 준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고
참고로 저도 뭐 해외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느끼는 게 갔다 오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항상 이게 6080이라는 게 치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충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게 제 마음 같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스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라라는데 그거 한 2-3년 걸렸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잘. 포상을 할 때는 스타벅스 뭐 커피 그걸 갖다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해당되는 직원만 주세요? 아니면 전체를 다 주세요? 경량하면서. 다양하게 보상을 하고 있고, 저희 팀리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센티브를 본인 월급만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줄 때는 아주 세게 주고 표가 나게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항상 받는 친구들이 있고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개원 네, 다음으로 이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해주신 조성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 사무소 머트로 대표 변호사이자 26년차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이후에 1997년부터 18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지략과 오랜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 CEO를 가르치는 변호사, 변호사를 가르치는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작가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잘 아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의 원작인 한 개의 꿈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의미와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많은 강의를 하고 있어서 특히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연들을 많이 얘기 드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AI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핀마이크 좀 되게 해주세요.